자, 중간고사 대비 총정리를 시작할게요. 먼저 시험 문제는 15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래서 객관식이 14문제, 하나에 1점, 그리고 주관식이 하나에 5점. 점수 크죠? 그래서 아까 어떤 문제 주관식으로 낼 거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학교와 학업 성취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퀴즈에 나왔었던 문제가 시험에 그대로 출제돼요. 끝에서 두 번째 책상 위에 있어요. 자, 학업 성취 동그라미 해보세요. 학업 성취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아니면 혼자서 공부를 할 때 얼마나 해내는가, 그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의 성적, 이 학업 성취를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 학업 성취라는 것은요,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이 얼마나 담겨 있는가만으로 평가되어도 충분할까요? 머릿속에 지식이 담겨 있는 것을 인지적 영역으로 볼 수 있어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사실을 인지하였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인지적 영역은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서 어디가 관련이 되겠어요? 뇌, 그지? 머릿속에 새로운 지식을 많이 담고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정의적 영역,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것은 태도를 얘기하는 거야, 태도. 그지?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슴이 너무 차가우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따뜻한 마음,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무슨 영역이라고요? 정의적 영역.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은 뭐예요? 신체 기능 영역,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것은 기술 적어보세요. 여러분 실기 관련 교과를 배우면서 우리 학교에서 많은 기술, 스킬들을 습득하게 되었죠.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고르게 성취해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해요. 그죠? 근데 우리 학교 교육에서는 사실 인지적 영역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자,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학업 성취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직업적 영역이 중요하다. 직업적 영역이라고 구분하지 않아요. 그죠? 거기다 메모해보세요. 직업적 영역 X. 첫 번째 슬라이드에 인지적, 정의적, 신체 기능 영역, 이 학업 성취 교육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그 세 개에 포함되지 않는 직업적 영역이라고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라고 했을 때 직업적 영역을 고를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어디예요? 첫 번째 슬라이드.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신체 기능 영역 찾았어요? 거기다 동그라미 하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게요. 자, 진정한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는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요. 아까 추가 문제로 교수님이 냈었는데요. 학생의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소개되어 있냐면 뭐가 있을까요? 옆에다 적어보세요. 지능, 그치? IQ, 지능이라는 학생의 특성이 영향을 미쳐요. 능력, 동그라미 해보세요. 학생의 능력에도 개인차가 있어요.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학생도 버리지 말고 이 사람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능력, 지능, 또 하나는 노력. 그지? 학생의 특성에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포함이 된다. 그죠? 노력을 끈기 있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하고 금방 실증이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자, 아까 마지막 보기로 등장했었던 것은 뭐였나요? 교육 방법 X. 그치? 그렇게 메모해놔야 되겠지? 학생의 특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냐? 그러면 능력, 노력, 지능 이런 것들은 학생의 특성이지만 교육 방법은 학생이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죠?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슬라이드로 갈게요.
한국 사회에서 시험의 특징이 어떤가 하는 것인데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는 교과목에서 자기의 생각을 적어보시오라고 하는 논술형 시험을 출제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 읽어보고, 그지? 그거를 아주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를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객관식 시험을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객관식 시험이 여러분 자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오지택 1형 평가. 이게 뭐예요? 정답이 몇 개예요? 한 개. 그지? 5개 보기 중에서 정답을 하나 고르는 객관식 시험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객관식 시험의 문제점이 쭉 제시되고 있는데요. 먼저 1번 줄 쳐보세요. 주어진 조건 하에서 어느 하나만이 정답이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보기는 오답이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과는 동떨어진 상황, 좀 특이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2번 또 줄 쳐보세요. 주어진 조건이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특정한 상황이에요. 특정한 상황은 누가 가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문제를 낸 사람, 그지? 그 문제를 출제한 교수님, 아니면 교과서에서 그 문제가 출제됐다면 교과서의 저자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바람직한 것이 뭐냐? 잘못된 것이 뭐냐? 그 사람의 가치와 철학이 그 문제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사람의 가치만 옳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특정한 상황만 연습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3번 줄 쳐보세요. 되도록 빨리 출제자의 관점을 파악해야 정답을 고를 수 있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의도한 바대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죠? 정답에 갇혀있는 사고만을 하는 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비판이 있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마지막 4번째 따옴표에 있는 거 줄 쳐보세요. 이러한 시험을 계속 대비하다 보면 학생들이 자신의 관점과 입장을 자유롭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효과가 난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객관식 시험, 우리 사회에서 시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나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따옴표에 있는 그 내용 앞에다가 별표를 해둬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은 교육평가의 유형으로 갈게요. 자, 아까 추가적인 퀴즈를 내면서 절대평가, 상대평가라는 것을 잠깐 살펴봤어요. 절대평가에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운전면허 시험 볼 때요, 커트라인이 몇 점이에요? 70?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서 다른가? 교수님 한 20년 전에 시험을 봤더니 기억이 안 나는데 바뀌기도 했겠지. 어쨌든 커트라인이 70점이다 라고 하면요, 그 절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즉, 그리고 70점을 통과하는 사람의 실력이 모두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달라요. 하지만 절대평가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기준에 도달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영어로 만나는 교육은 절대평가 교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95점 이상이 되면 모두 A+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운전면허 시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절대적인 기준을 넘어서기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협력적인 공부가 가능해요. 옆에 있는 친구를 내가 밀치고 밟고 올라서야 내 성적이 더 좋아. 그게 아니에요. 그죠? 너도 A+ 받고 나도 A+ 받을 수 있게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볼까? 이게 가능해진다 라는 거예요. 상대평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대학 교육에서도 상대평가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대학에서 이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상대적 기준이라는 것에 따르기 때문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등수 같은 거예요.
우리가 45명이 이 교과목을 듣고 있는데 상대평가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A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3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를 받은 학생이 1점만 올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A 플러스 등급에 있는 애를 떨어뜨려야 걔를 올려줄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대평가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공정한 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정화예술대학교 우리 대학에 들어올 때요. 몇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어요? 미달이었어요? 그건 아니죠. 경쟁률이 어느 정도 있었을 텐데 그 떨어진 학생들을 여러분이 물리치고 당당하게 합격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기준, 점수를 어떤 근거를 통해서 선발을 할 것인가 거기에 상대평가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시험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오른쪽에 이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원에 들어있는 3가지가 있어요. 그죠? 교육이, 시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요. 첫 번째 나오는 거 별표해보세요. 사회 질서에 영향을 미쳐요. 그죠? 우리가 어떤 국사 교과서를 채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어떤 가치가 사회에서 더 중요한가라는 것이 좌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국사 교과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사회 통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치와 이념을 따를 것인가의 측면에서 교육과 시험이 영향을 미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수능에 출제된 지식이다, 이론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그 이론의 가치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는 내용이래요. 그러면 그거부터 가르쳐요. 그죠? 국영수 교과목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얘들아 이거 작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야. 이거 정말 잘 알고 기억해야 되겠지. 이렇게 강조하겠죠? 그런데 그 지식만이 가치가 있다고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죠? 사회적으로 정해진 것인 거예요. 이와 같이 영향력이 있다. 사회질서, 사회통제, 그리고 문화 풍토에 있어서도 시험에 출제됐고 중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죠? 영어를 어휘를 구사할 때요. 시험에 나오는 표현 같은 것들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공부하고 활용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와 같이 시험, 교육이 미치는 영향 중에서 특성이 다른 것이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올 텐데요. 3개니까. 그지? 이 3개를 잘 기억하고요. 개인의 인성 어때요? 좀 특성이 다르죠? 개인의 인성 적어보세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원에 들어있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개인의 인성이라는 것은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고 한 사람에게 미치는 작은 영향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특성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 다음 교육의 의미로 넘어갑시다. 자, 교육은 자아 실현을 도와주는 활동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교육의 의미에서 그 성격이 다른 하나가 뭐냐라고 교수님이 냈는데요. 성장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리고 확대 동그라미. 지금보다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성장, 확대, 그지? 그리고 잠재 가능성 동그라미 해보세요. 인간은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그 잠재력을 기회를 통해서 넓혀줄 수 있는 활동이 교육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동그라미 한 3가지와 통제, 성격이 다르죠. 통제 적어보세요. 교육을 통해서 사회 통제를 하겠다. 아니면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실 상황에서 떠들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자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왜 그런 통제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여러 명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떠들고 했을 때 1대1로 수업을 하고 있으면요. 아, 얘가 잠깐 떠들고 싶구나. 그러면 같이 그 얘기를 잠깐 하다가 다시 돌아와도 되겠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명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흐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방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의 통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교육의 본질과 통제는 거리가 있어요. 그죠? 현실적으로 통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살펴본 성장, 확대, 잠재 가능성과 같은 교육의 본질과는 통제가 좀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해요. 교육의 의미로서 동기 이론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기, 욕구를 통해서 공부를 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아주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죠. 몇 단계로 제시되어 있어요? 5단계. 그래서 여러분이 이 5가지를 적을 수 있어야 돼요. 5점이에요, 5점. 적을 수 있겠어요? 순서에 따라서 적어야 되는데요. 먼저 생리적 욕구 옆에다가 1단계라고 적어보세요. 쉬워요. 그냥 논리적으로 이해를 싹 하면 돼요. 1단계의 욕구는요,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나 지금 너무 지루해서 졸린 것 같아. 자고 싶어. 나 너무 배고파. 교수님 얼굴이 빵으로 보이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 화장실이 너무 급해. 그러면 지금 공부고 뭐고 밖으로 뛰쳐나가야 돼요. 그죠? 생리적 욕구라는 것이 1단계의 욕구예요. 자, 이제 먹고 살만해요. 의식주가 갖춰졌어요. 그러면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안전했으면 좋겠다. 그지? 마음 놓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죠? 2단계라고 적으세요. 안전의 욕구예요. 그쵸? 자,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나 심심한데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 나 어디 한번 다녀볼까? 친구를 만나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3단계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되는 거예요. 학교 다녀볼까? 나 혼자 집에 있으면 너무 심심해. 나랑 비슷한 생각하는 친구를 학교에 가서 만나야겠어. 나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좀 애정을 느껴보고 싶네. 그죠?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려고 하는 욕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죠? 다음 4번째 4단계라고 적어보세요. 자아 존중의 욕구. 이거는요, 사회적 관계를 넓혀 나가기 시작했더니 내 친구가 나를 괜찮은 친구라고 얘기해 주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 내 이성 친구가 넌 정말 최고의 친구야 라고 평가를 하는데 나 너무 감동스러웠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자아 존중의 욕구.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같죠? 여러분들. 이것은 거의 모든 인간에 해당이 돼요. 마지막 최상위의 욕구 5단계라고 적어보세요.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그죠? 자아 실현의 욕구는요, 내가 원하는 내 모습에 도달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동경해 오던 모습이 있을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 됐으면 너무 멋지고 좋을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모습에 도달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저축도 하고 여러 가지 연습도 하고 경험도 쌓고 해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점차적으로 이제 자아 실현되는 상태에 도달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욕구를 쭉 적을 수 있도록 잘 기억해 오세요. 알겠죠? 저거 5점이에요. 5점. 문제 다 가르쳐 줬으니까 다 맞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